자, 포트폴리오 전략 전체적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일단은 그 조금 씁쓸하실 수 있어요. 제 느낌만 그런지 몰라도 일단 어찌됐든 우리가 뭐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세를 나타낼 때의 기준에 4월 말까지의 흐름, 거기서도 뭐 엄청난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갔었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주력주의 기준, 못 움직이는 것 같아도 아름아름 엄청난 수익 범위를 가져가고 있는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이제 LG화학의 기준까지 그 주력주의 기준을 잘 편입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월 이후에 2차 전지 종목군의 기준에 물론 이제 에코프로의 영향이 가장 컸겠지만은 에코프로를 제외하더라도 에코프로 대신 포스코 퓨처엠을 넣어놓더라도 충분한 수익 범위가 창출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 수익이 이제 16%로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어찌됐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압축 그리고 비중 조절 잘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기준에서의 수익률이 이제 좀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뭐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좌 수익률이 제한적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2640이에요. 올라갈 자리는 많다고 그랬죠. 2800, 3000, 3300. 지수가 어제 조정을 받았고 오늘 뭐 살짝 돌려서 2640 정도 수준 그 밑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기회는 많다. 그러니까 종목군들별로 이제 순환성으로 흘러가다 보니 지금 우리 계좌도 계좌 수익이 5%라면은 사실은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왜 우리는 이수 스페셜티의 매수 사인을 지금 안 주나요?의 기준. 근데 이제 그 변동률에 대해서는 답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이수 스페셜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8만 원 기준에서는 1조를 넘기는 기준이니까 들여다볼 수 있다. 편입의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투자 주의였고 크게 뭐 무리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의 기준인데 지금은 이제 투자 주의 경고 위험까지 이제 지정될 위치 그렇게 되면은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 정지하러 들어가는데 그게 펀더멘탈을 바꾸지는 않아요. 뭐 펀더멘탈이 좋았던 종목을 나쁘게 만든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단기 과열에 대한. 그래서 거의 뭐 묻지마식의 흐름이 되는 거죠. 2조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 전지의 기준처럼 적절한 변동률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그렇다면 뭐 차분히 대처할 수 있겠죠. 지금은 개별 기준 정도에서 설정을 해드릴 수 있고 조금 이따가 차트는 하나씩 다 잘라 드릴게요. 지금 하나 미리 좀 잘라 놓을까요? 포트폴리오 전략에 앞서서 원체 이제 이슈가 되고 또 움직임이 강하게 연출되다 보니 고점 대비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하고 재편입 기준 설정하고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현재 기준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적 수급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이 되겠죠. 거래량으로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수학을 접근했을 때 22,550원. 그러니까 정확히 그 주식수 2,800만 주였으니까 2,800만 주 곱하기 22,550원 해주시면 그때가 6,300억 정도뿐이 안 됐어요. 사실은 6,300억.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수학 같은 경우에 1조 미만의 흐름이었지만은 그게 이제 그 표착되고 편입된 기준이 사실상 이때의 기준이거든요. 날짜 범위에서 기준을 잡으시더라도 이때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 28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수학의 경우도 매매 사인이 나갔어요. 오늘 그 야간
무료 방송 자료 기준 잡아주실 때는 그 매매 사인 나간 것도 문자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옛날 이수학. 그때는 1조 미만이어도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뭐 1조 이상짜리 종목도 없고 제한적이어서 그 이후에 뭐 5만 원을 넘긴 흐름까지, 그러니까 뭐 1조 한 6천억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적 분할이 단행이 됐고 인적 분할로 인한 가격 매릿이 부각이 됐고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방송의 기준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캔들 교육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드렸던 부분이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요자락. 응?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에 갭이 떴습니다.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와서의 그 기준뿐만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빨간색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캔들 교육 자료에 요즘에 이제 교육을 제가 좀 많이 안 해드리고 못 해드리고 했는데 요 꼬리 부분까지도 몸통으로 인식한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꼬리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18만 원 미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꼬리를 이제 뭐 종가의 기준이든 뭐 꼬리 기준이든 그럼 17만 원, 18만 원 요 기준에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이 맞닥뜨려지는 거니까 1조를 넘기는 기준 550만 주짜리에 그게 이제 18만 원을 넘기는 기점에서부터는 이제 1조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되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의 흐름,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유지되느냐의 기준. 거래대금 지금 계속 뭐 5천억씩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인데 사실은 더 터져줘야 돼요. 제 욕심 같아서는 더 터져줘야 되는 게 맞는데 상한가 진입되고 멈춰지면서 거래가 제한적으로 형성된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일본 기준하고 주봉까지도 이제는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가져갈 수 있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잘라서 놓고 보신다면은 이게 비단 교육용뿐만이 아니라 실질 매매 기준도 잡을 수는 있어요. 다만 1조의 기준을 넘기는 저 18만 원 요날의 기준에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날 변동성 매매를 진입하신 분들이 일부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인적 분할하기 전에 가지고 오셨던 물량들 어차피 인적 분할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무상증자와 함께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그 갭에 대한 부분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여기를 잡아드렸어요. 일봉의 기준에. 요자락을 잡아드리면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뭐 저자락이 그냥 툭 치고 올려진 기준점이 됐어요. 다시금 일본 기준에 또 갭이 나왔으니까 내일도 또 갭이 나올지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주봉 단위에서의 그 흐름까지는 놓고 온다면 목표 주가는 조금 더 또 상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상향하는 거하고 꺾여져 내려와서 차익 실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 목표 주가에 도달 안 되더라도 추세 추이가 완벽하지 못하다면은 차익 실현으로 대처하는 게 옳죠. 변동성 매매 내가 자신이 있다. 장중에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그 장중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릴 때 차익 실현 부분을 같이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매수의 기준점 설정 범위만 올려드렸어요.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유료방에 올려놓은 15%의 매직 계산기 그 밑에 1조 이상짜리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그 부분 캡처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 요때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1조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편입합니다. 이거 세세하게 다 잘라주세요. 세세하게.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요 두 장, 그다음 낱장 파일, 그 다음에 교육자료, 그리고 요 기준의 설정 범위까지. 그렇게 해서 뭐 12% 기준의 흐름인데 최대 15%까지 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의 기준이 된 거고. 그거 지금 다 잘라서 원고에 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설정 범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갭이 또 발생이 됨으로써
기존에 22만 원, 23만 원일 때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33만 7천 원을 올려드렸을 때 다들 속단 표현으로 미쳤다고 얘기했죠. 미쳤다라고.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수반돼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이 당시에 요 당시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요 흐름이었고 여기서부터의 목표 주가 흐름이 이걸 다 올려놓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33만 원의 기준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다 올려놔서 33만 원이 뭐예요? 뭐 37만 원 뭐 이렇게까지 이게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그죠? 여기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의 갭의 기준이었어요. 여기서의 방송 자료의 기준에 보시면 캔들 상승 형태 확인형 이후의 흐름이니까 여기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렇게 되면 여기도 줄을 하나 더 그어야죠. 요 자락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저 목표 주가가 이제 다 넘겨진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을 설정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뭐 교육 기준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나 매매하고 싶어요. 뭐 손절하면 되죠라고 하실 때 얘는 손절 범위가 뭐 3% 잡지만은 5%까지 순식간에 등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염두에 해두셔야 돼요.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요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던 거죠. 요게 별 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33만 7천 원의 기준이 됩니다. 33만 7천 원. 그때 목표 주가 33만 7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이거를 누가 여기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거래 정지만 한번 들어간다 할지라도 비이성적인 이 과열의 흐름이 거래 정지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비이성적인 이 흐름이 그냥 뭐 수급이 계속 유입되면서의 흐름으로 지속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일단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만큼의 추이 추세의 강화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를 아예 거래 대금을 빼고 거래량만 넣을까요? 양만 넣고 거래 대금이 필요한가? 갭에 대한 그 범위가 좀 더 보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빼고 넣을게요. 빼고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기준만 한번 쭉 설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캔들 부분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의 흐름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 현대로템이 저점 대비해서 일부 돌려놨는데 거래량이 좀 짜증스러워서 그대로 일단 멈춰두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들여다보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꽤 많이 밀렸는데 거긴 뭐 첫 번째 편입이 들어갔고 12조짜리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두 번째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별도로 좀 가져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높이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은 목표 주가 설정해 드렸던 범위가 요 당시 기준에 요 높이였고 요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가 도달이 됐죠. 37만 원의 기준까지. 요 기준이 1차적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였어요. 그럼 뭐 2차적으로 잡을 때는 의미 있는 직전 저점의 기준을 잡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잡았는데 여보세요. 조금 더 넓게 잡았는데 요 기준에서의 흐름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때 기준에서는 이제 뭐 거래량은 상관이 없어요. 거래대금은 월등합니다. 거래대금 월등한데 오늘의 거래대금이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겠죠. 이게 이제 정점에 대해서 꼬리 달고 쭉 미끄러질 것이냐 아니면 쭉 뻗어 올라갈 것이냐의 기준인데요. 일단 요 기준에서 목표치를 설정을 한다면 1차, 2차 부분을 설정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기준은 의미 있는 직전 저점을 우리는 요 자락으로 잡았으니까 요 자락의 높이만큼 요 자락의 높이만큼
요자락의 높이를 의미 있는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한다. 한 요 정도 될까요? 정확히 따진다면은 뭐 줄거놓은 기준에서 따진다면은 23만 6천 원, 30만 7천 원. 그러면은 7만 1천 원이니까 37만 8천 원, 38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오늘 그 38만 7천 원이니까 그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되나요? 20만 7천 원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10만 원의 기준이니까 40만 7천 원. 그렇게 되면은 요 공간이 대략적으로 40만 7천 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됩니다. 41만 원, 40만 7천 원.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그 편입 그 기준점을 본다면 목표 주가 기준점을 본다면 요자락하고 요자락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더 넓게 공격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의 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뭐 여기까지. 그렇게 했을 때 요 높이의 범위가 83,000원에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0만 7천 원이니까 83,000원 빼주면 얼마예요? 22만 5천 원 정도, 4천 원 정도, 22만 원. 그러면 53만 원이 되겠네. 야, 이건 뭐 윤정도가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높이가 모여져 있는 만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를 52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53만 원, 52만 원, 8만 3천 원에서 30만 7천 원 빼주면, 그러면 22만 4천 원이니까 53만 원? 53만 원이에요. 목표 주가. 1차 갭 목표 해가지고 갭 목표 1차 얼마였어요? 41만 원 기준 41만 원. 그리고 2차 52만 원.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롯이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요거고,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하기로 했는데 포트폴리오 전략은 별도로 또 다시 녹화를 할게요.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은 그렇게 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가 요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 기술적이다. 조금 전에도 보신 것처럼 뭐 훌쩍 밀려 내려가면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많이 할애를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시 방송 기준에서 뭐 파트론도 있고 뭐 현대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또 석경 AT인가요?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매매 사인을 우리가 오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2%로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윤정도 입장에서는 뭐 종목을 가지고 어떤 히트를 쳐볼까 이런 개념보다도 안 깨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군이 금요일날 상한가 가고 그때 15% 그러니까 3만 원에 포착이 되고 2만 9천 원인가요? 그리고 지금 3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 수익 범위들을 뭐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가져가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대처하는 게 옳지. 너무 뭐 보여주기식으로 막 이거 매수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 끝나고 우연찮게 이제 전화 신규 가입 문의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소소하게 내가 지금은 한 3억 금양에 물려 있고 나머지 몇 억이 있는데 나는 소소하게 그냥 수익을 내고 싶어요. 제가 뭐 지인들 자금까지 다 끌어모으면 한 40억 정도 매매 기준 잡을 수 있는데 한 달에 소소하게 한 30% 수익만 내주면 그냥 웃었어요. 웃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그런 수익 내준다면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처럼 소소하게 연 단위의 시장이 진짜 너무너무 긍정적이어서 하이닉스 가지고 60% 수익 내고 연 단위 기준 반기죠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에서 조금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땡큐하고 이게 가장 옳은 거지. 한 달에 30%면은 뭐 소소하게 그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버리자고요. 그거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아시다시피 주가가 지수가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과열 분위기가 더 형성이 될 거예요. 과열 분위기가 이제 더 형성이 되면 그때는 뭘 사도 갑니다. 뭐 2차 전지에서 그냥 뭐 포스코 DX 샀는데 상한가 가버리는 것처럼 뭐 시원시원하게 움직여 준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정중앙 선생님 다 좋으신데 열심히 하시고 다 좋으신데 뭐 담당 직원을 정해가지고 그러면은 200명 직원 200명 구해야 돼? 어디 가서도 그건 없어요. 그냥 윤정도 리딩 듣고 따라오실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잖아요. 담당 직원을 정해서 궁금하신 거 다 응대드리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걸 해드려? 어?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전담 직원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무리 수 있는 거는 좀 안 되고 대신에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의 주실 거 있으시면 주시면 돼요. 저도 이제 글을 다 안 읽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뭐 요 자르면서 잠깐 봐서 답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제가 그 글을 요 다 녹화 끝나고 차분히 읽어보고 저희가 서비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 되는 부분은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뭐 특히 이제는 화수목이 방송이 잡혀 있어서 월금 때 조금 더 차분하게 더 잘 대처해드리고 그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좀 여유 가지고 기준을 좀 설정해서 잡아드릴게요. 여유 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잠깐만요. 채팅방을 다 못 읽고 있는데 일단은 얘부터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 기준에 요거 원고세나고 정신 없겠지만은 차트 올려드리면 매집에 대한 기준하고 캔들에 대한 기준 제가 올려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봐서 교육 자료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이제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교육 자료 다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무료방에도 다 병행해서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 순서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캔들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때 확인형의 캔들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편입 기준 범위가 윤정도가 매수 사인을 드렸든 안 드렸든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갭에 대한 목표는 이제 1차 41만 원, 2차 51만 원 그것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예. 그렇지. 예. 이영철 연구원도 이제 연구원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 소속 연구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영철 연구원도 런칭한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방 리딩하기도 바빠요. 그게 좀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고 거래대금 부분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트를 0005 이렇게 자를까요? 0004 이렇게 좀 뭐 정신 없는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잘라드린 주봉에서 잘라드린 이유는 오늘이 화요일인데 거래대금이 뭐 충분합니다 벌써 이미. 그래서 이제 이게 거래대금 충분하다고 뭐 쭉 뻗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준 잡아서 차분하게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83,000원에 235,000원이니까 대략 15만 원 정도. 요 종가가 얼마였죠? 정확히 238,500원. 그러면은 8만 원이면 15만 원 정도.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이면은 39만 3천 원. 뭐 한 40만 원 돈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는 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 일봉으로 놓고 보니까 버겁다, 부담된다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시면 되겠죠. 어떤 거를요? 다음 주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거래대금의 기준이 됩니다.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수반이 되고
그리고 또다시 갭이 나와서 움직임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기준의 갭을 한 번 더 뭐 어디까지의 고점이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까지의 갭의 기준을 한 번 더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다음 주 기준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기준에서는 뭐 사실상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굉장한 오버슈팅이 형성돼 있는 거죠. 메이저들의 관여가 없이 혼자서 뭐 누군가가 건드려주는 뭐 기간 쪽이 있겠습니다만 메이저들의 흐름은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얘 끝내줘야 성장성 끝내줘야해서 누적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의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과열돼 있다라는 거 인식하는 게 옳고 거래대금하고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종목 22도 좀 잘라서 주세요. 방송에 좀 가지고 나가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하면서 그때 정중앙 선생님 내용 다시 또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갭 목표 주가는 일본 갭의 목표 주가는 41만 원, 43만 원이라고 써드릴게요. 그것도 갭 목표 41만 원, 일본 갭입니다. 일본 급진 갭 목표 41만 원 1차 목표. 그리고 저거는 이제 문자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 목표 52만 원. 이건 뭐 영상 동영상 전략 참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제 2% 이상 밀려 있어요. 매직 계산기까지 간단하게만 잘라서 드리면 3% 등락 범위가 이제 원체 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 기준에서 설정을 좀 잡고 그리고 5%에서는 뭐 정리 기준까지 설정을 잡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계좌는 일단은 뭐 어찌됐든 5%의 수익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변동성 수익을 좀 확장해 보자라고 한 거고 오늘 최근 들어서 좀 그래요. 들어간 종목이 당일날 좀 변동을 더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 정도에서 좀 그런 흐름이 나왔고 나머지는 좀 밋밋한 것 같아요. 다음날 좀 움직여줘서 그나마도 다행인데 원체 시장이 좋으니까요. 당일날 변동성 종목은 좀 주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눌려져 있어요. 눌려져 있어서 18,700원대까지인데 그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잡으면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을 잡을 거예요. 추가 편입 기준 설정을 무조건 들어가진 또 않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장 조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뭐 매수의 기준이나 이런 건 설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뭐 분기 하나 정도씩은 나와줄 수 있는 장이죠. 이제는 분기 하나씩 나와주면 조단위 종목에서 나와주면 그러면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하나 마이크론 아직 편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뭐 긍정적이고 또 IT 쪽에서도 충분한 종목군들이 많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뭐 개별 기준에서 고가 돌파하면은 개별 기준에서의 흐름이 되겠죠. 근데 25% 넘겼는데 들어간다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뭐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시점 정도. 그리고 3%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와 5% 기준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재편입 기준은 설정해야 되겠죠. 지금 자락에 이제 지금 들어가서 뭐 손절 범위를 논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테니까 기존 물량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범위나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요 올려놓고 나서 포트폴리오 전략 들여다볼게요. 야 차트를 제가 좀 여러 개를 잘라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나마도 방 안에서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이 있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에, 수익 자료 부분 다 올려주시고 링크 한번 더 올려주세요. 수익 자료 부분 다 올려주시고 수익 자료 누락시키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종목 기준에서 함께 좀 매매하고 수익 가져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고 요 기준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해. 예? 아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본인이 팝업창 만들어 놓고 여기에 메인화면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안 넣어놓나요? 머릿속에 방송국 갈 생각만 있는 건가? 응? 난 그 이해가 안 되네. 예? 선착순 자녀 인원도 5명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응? 명단 업은 왜 안 해줘? 이 수익률 부분은 개장 초에 그 우리 디자인하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뭐뭐뭐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적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방송 끝나고 들어오는 시간이 2시간 넘고 2시간 넘어 3시 가까이 되지 않아? 그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답답하네. 예? 엑셀 받아서 수익 계산하시라고까지 얘기를 해줬고 본인이 작성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익률이 왜 업이 안 돼 있어요? 366인가요? 지금 366 5월 31일 이후에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봐주는 분이 뭘 봐주고 있는 거야? 전화번호 여기 밑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합류하시고